한 분들도 계셨는데 그래도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. 어제 첫날이었어요. 어제 첫날이었는데 전 제일 황당했던 게 무덤 같더라. 가보니까 그 저기 종이하고 뭐 이거 주는 직원도 없고 볼펜 주는 직원도 없고 뭐 찍을 인주도 없고 결제해야 되는데 그리고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이게 말이 됩니까? 네, 일단 인수인계 시스템을 조금 설명드리면 쉬울 것 같습니다. 기존에 이제 인수위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훨씬 더 이제 원활하게 된 측면이고 인수위가 없던 문재인 대통령 때도 지금과 같지는 않았던 거죠. 뭐냐면 각 파트별로 아마 보통은 이제 3실장 7수석부터 9수석 사이가 있고 이제 40여 명 이상의 비서관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선임행정관들이 있습니다. 선임행정관은 2급도 있고 3급도 있고 있는데 대부분 인수인계를 각 파트별로 선임행정관들 책임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넘기고 와라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죠. 그러면 뭐 국방이면 국방, 외교안보 뭐 경제, 산업이면 산업 쭉 있잖아요. 중기벤처 뭐 등등 쫙 있잖아요. 그러면 그들이 이제 인수인계 하는 동안에 그 기간도 한 달이면 한 달, 두 달이면 두 달 일종의 이제 계약직 공무원처럼 월급도 줘요. 실제 수당 개념으로 해서 인수인계 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정확히 하고 가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아예 그게 없이 총무비서관 한 명만 그 사람한테 이제 USB로 몰아놓고 USB를 줬다 뭐 이렇게 이제 보도상으로 그렇잖아요.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 인수인계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. 그냥 그 USB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넣었을 거 아닙니까? 가장 중요한 게 PC하고요. 복합기들이에요. 박근혜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가서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기밀이 나왔던 게 뉴스에 나온 걸로는 캐비넷에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몇 가지가 복합기에서 나온 게 있어요. 뭐냐면 각 파트별로 비서관들 그리고 선임행정관 책임하에서 다 삭제 지시하고 인수인계 할 것만 남겨라 뭐 이렇게 했겠죠. 그랬는데 복합기 같은데 서버에도 다 축적이 돼 있어요. 스토리지 안에 다 쌓여 있는 거죠. 뭘 출력했을 때 출력하면 요즘 기록이 다 쌓여 있습니다. 그 큰 복합기 그것도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죠. 그런 데서 이제 나오는 게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다 없앴다. 컴퓨터도 없앴다. 이제 심각한 거죠. 그래서 왜 저희가 방송할 때 빨리 용산에 지금 노란티 폴리스라인 치고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. 딱 저 파면 확정된 날부터 우리가 외쳤는데 그게 안 된 거죠.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행정을 아시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어제 이제 공무원들 복귀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한 20에서 30%는 그들이 감춘 게 나옵니다. 그냥 복귀하지 않습니다. USB를 들고 오는 분도 있습니다. 종이를 들고 오는 분도 있습니다. 틀림없이 이제 기존에 그들이 감추고자 했던 것들에 대한 진술도 있을 수 있고 정황 증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증거들이 나온다. 특히 이제 뭐 벌써 이제 800에 7070 나오잖아요. 나왔어요. 이런 게 나오잖아요.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빨리 직업 공무원들 소위 말하는 늘공들을 부른 건 굉장히 행정을 알고 지시를 하신 겁니다. 그 사실은 조금 증거인멸했을 거다라는 우려는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싹 없앴을까? 거의 입주 청소 분위기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. 싹 비웠다.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게 마치 소개 작전을 시행한 전쟁 지역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완전 깡통인 건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탄핵된 게 2번이었잖아요. 근데 복귀를 해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는 2017년 3월 10일에 이제 탄핵이 돼가지고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졌잖아요. 그 전까지는 이들은 이게 탄핵될 거라고 안 믿었어요. 청와대 사람.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사람이니까 실질적으로 2달 대선 기간 딱 2달 동안 뭔가를 이제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3일부터 이미 이 바보들이 아닌 이상 다 운명을 알았을 거예요.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이럴 게 6개월의 기간이 있었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내용도 어쨌든 박근혜 거는 국정농단이긴 하지만은 이게 거의 개인 비리에 좀 더 가까운 성격이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연루가 돼 있잖아요. 어디까지 연루돼 있는지 어디까지 알았는지조차 우리는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아예 통째로 다 비워버려야 되는 엄청나게 많은 거를 증거를 인멸해야 되는 상황이 6개월 동안 있었다.
그러니까 진짜 내 그 세금 아까워. 맞아. 거기 앉아가지고 그러니까. 다 그거 파쇄하고 나 맞아. 미국 오래 했을 거 아니야. 그냥. 6개월 동안. 네. 그러니까 빨리 했었어야 됐는데 너무 어. 기일을 이제 증거인멸의 시간을 너무 많이 준 맞습니다. 거예요. 그 예. 소위 이제 내란댕 한덕수, 최상목 다 네. 거짓말해서 지금 출국 금지 걸려 그렇죠. 있잖아요. 예. 그 최고 헤드들부터 그러고 있는데 비서실장이라든지 각 수석들은 그러면 별 수 있었겠냐 우리가 추론해 보면 그렇다고 보면 이게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게 뿌리박고 있는지 네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제 취임하자마자 여러 요구 사항들 그다음 언론 환경 일체 허니문 기간이 없습니다. 네. 볼 것도 없어요. 맞아요. 없습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어제 첫날 출근하는데도 벌써 뭐 자기들 민원사항 요구부터 시작해서 뭐 황당한 비판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. 시작하자마자.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염치 네. 없이 투표할 때 압도적 지지를 호소드렸지만 지금 또 호소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. 최소한 6개월 1년의 허니문 기간을 국민들이 주셔라. 국민들께서 계속 네. 지지하면서 왜냐하면 이들이 아주 집단적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하려고 노력한 거죠. 이런 부분을 들춰내서 청소를 해야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거 아니에요. 네. 그 출발점에 서 있는데 제발 국민들께서 일부 비판 당연히 법적으로 잘못된 거나 이런 거 비판할 수 있지만 인수위 기간이 없다 보니까 실수 나올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조금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